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북연세병원 박영식 원장입니다. 발병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한테 많이 왔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젊은 사람 통계 보면 젊은 사람들 20, 30대에서도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MRI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게 되고, 진단을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외상, 스포츠 인저리 이런 게 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 그러니까 무릎을 다친 이후에 그 외상 후에 오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 빈도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은 제일 중요한 게 나이와 관계가 굉장히 깊고, 그러니까 고령일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관절염 빈도가 높아지는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체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한 1kg만 늘어나도 똑바로 서 있을 때 한 3, 4kg 이상 무릎 속에 압력이 올라가고, 달리기나 뛰기, 점프 이런 거 하면 20배 이상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줄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부모님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날 확률이 아무래도 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그 발병 확률이 조금 높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여성들은 그 중장년 이후에 그 폐경이 있게 되면 호르몬 변화가 있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릎 속의 연골의 강도가 좀 약해지면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또 가사노동을 많이 예전에 하셨으니까 그럼 이제 무릎 속에 압력이 올라가면서 아주 미세한 그 손상 같은 게 좀 계속 축적이 되었다가 중년 이후에 이제 5, 60대 이후 되면은 관절염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O자다리가 있으면 이제 관절염이 갈 가능성이 많은데, 실험적으로 보면 근력이 좋을 때는 무릎 양쪽에서 잡아주는 힘줄이 잡아 당기면 무릎 속 안의 압력이 사실은 굉장히 균일하게 분포를 하는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막 좀 다쳤다든지 아니면 뭐 활동을 좀 못하게 되면서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체중이 그대로 무릎 관절의 그 안쪽 부분에 집중을 하게 돼가지고 관절염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이 똑바른 경우보다는 무릎이 휘어있는, O자로 휘어있는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그 위험은 조금 더 높아지죠. 통증이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지속되고, 쉬고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도 계속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그러면 병원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릎이 붓는 증상이 또 흔하게 있을 수 있는데, 관절 연골이 표면에 붙어 있을 때, 관절 연골의 표면에 붙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연골이 떨어져 나오면 이물질, 일종의 이물질로 작용을 해서 무릎 속이 잘 부을 수 있어요. 네네. 이때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는 걸어가다 보면 무릎이 탁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큰하면서 무릎이 기운이 쭉 빠지면서 넘어질 것 같은, 이게 풀림 현상이라고 그러고, 풀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걸어가다가 무릎이 딱 걸려가지고 펴지거나 구부러지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잠김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맨 처음에 오면은 진통 소염제, 그러니까 통증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붓기도 좀 빼주는 그런 증상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우선 먼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무릎 속에 그걸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주사제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도 쓸 수 있는데, 최근에는 무릎 관절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무릎에 주사를 하더라도 전신 부작용 같은 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인대나 관절 연골에 변성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주의해서 시행해야 하고요. 관절 연골의 그 주성분인 히알루론산을 그 주성분으로 하는, 흔히 이제 관절 영양제라고 하죠. 그런 주사를 뭐 주 1회 뭐 3번 정도 투여하는, 어디다요? 무릎 관절 속에다가 직접 주입하는 일주일에 3번? 주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주사를 투여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3번. 최근에는 그걸 모아서 한 번에 놓는 주사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프면 이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죠. 최근에는 다 MRI 촬영을 해서 관절염의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게 이제 슬개골이거든요. 네. 바로 아래쪽에 슬개골 인대가 있어요. 슬개골 인대 바로 양쪽 옆으로 5mm 정도 되는 구멍을 내서 한쪽에는 카메라가 달린 걸 집어넣으면 모니터를 통해서 한 5배 이상 확대가 돼서 보이거든요. 반대쪽으로는 세척을 하거나 잘라내거나 아니면 꼬맬 수 있는 기구, 수술 기구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봉합도 하고 절제도 하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걸 하려면 절개를 다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걸 열어가지고 이게 제껴서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에는 잘 보이는데 이 뒤쪽 부위는 절개해서 열면 안 보여요. 오히려 내시경으로 하면 저 뒤쪽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잘 보여서 수술 결과가 절개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시경으로 하는 게 훨씬 결과가 더 좋습니다. 줄기세포를 임상에서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 물론 아무한테나 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연골 결손이 있어서 뼈가 노출될 정도로 연골 결손이 일부가 있어야 되고요. 사이즈가 너무 크면 사실은 연골 재생이 조금 덜 될 수가 있고, 기본은 사이즈가 아주 크면 클수록 연골 재생이 될 확률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한쪽 일부분에서 관절 연골이 없는 경우라면 시도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다리 교정술은 다리가 휘어 있으면 관절 안에 압력이 서 있을 때 무릎 안쪽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안쪽으로 집중된 그 부위가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진행되고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바깥쪽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전혀 없고 정상 연골을 유지하고 있다면 바깥쪽으로 체중을 옮겨주는 시술을 하면 안쪽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통증도 줄고 관절염을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안쪽에만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바깥쪽은 관절염이 없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많이 비만인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돌려놔도 결국 바깥쪽에도 관절염이 바로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만한 경우에는 수술해서 결과가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안쪽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골 변형, 뼈까지 변형이 될 정도로 관절염이 심했다면 이 경우에도 교정 수술을 했을 때 결과가 썩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령인 경우에는 수술 후에 목발 짚고 재활 운동을 하는 걸 따라가실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60대 중반까지는 하실 수 있는데 70 넘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보통 내구 수명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보거든요. 길게 보면 한 20년까지도 보는데 평균 수명이 100살을 이제 거의 바라보고 살아갈 건데 60에 수술을 하면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80에는 재수술을 한번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수술을 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아지고 환자한테 부담도 좀 커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끝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이가 최소한 70대 중반 이후에 인공관절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네,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뼈의 모양에 맞춰서 인공관절을 삽입해주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잘 되더라도 무릎 양쪽에 있는 내측과 외측의 인대들 그리고 앞에 있는 슬개골 인대나 뒤쪽에 있는 근육들, 힘줄들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 밸런스는 뼈의 모양과 뼈의 위치만 가지고 정하고 확인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게 사실은 최근에 나와서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 센서입니다. 이거와 비슷하게 생긴 센서를 수술하는 중에 이 사이에다가 시험적으로 집어넣어요. 넣어놓으면 압력이 얼마인지가 여기서 읽혀서 블루투스로 모니터에 뜹니다. 센서 압력이 얼마구나, 너무 높구나, 낮구나를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인대를 좀 늘려야 되는지 플라스틱의 두께를 얇은 걸 해야 되는지 두꺼운 걸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의사들이 수술 중에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이건 맞았다 안 맞았다를 판단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사람들의 경험이나 아니면 손가락의 느낌, 감각은 실제로 너무 불완전했다는 거죠. 인공관절 수술 후 합병증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감염입니다. 감염.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한 관절 속 안에 세균이 들어가서 곪게 되면은 감염이 돼서 곪게 되면은 이제 삽입된 인공관절을 제거해야 되고 그래서 염증이 다 가라앉으면 다시 인공관절 수술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보통 짧으면 2-3달이고 길면 6개월 이상이 걸리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수술을 2-3번 이상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주사를 맞거나 침을 맞거나 무릎에 그러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 치과 치료하거나 그럴 때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꼭 쓰셔야 되고 그리고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할 때도 처치를 할 때도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곪거나 다른 부위에
했을 때도 빨리 지체 없이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은 다 고령이시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넘어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삽입된 인공관절은 굉장히 딱딱한 특수합금이 딱딱하고 그 위나 아래쪽에 있는 그 뼈는 굉장히 좀 약한 편이죠. 그러니까 쇠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충격이 들어가면 그 둘 사이에 강도의 차이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인공관절을 삽입한 주위에서 골절이 굉장히 잘 일어나고, 그렇게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치료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수술도 좀 커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체중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필요하고, 지금 현재 좀 과체중, 비만이시라면 담은 얼마라도 조금 체중 조여서 좀 체중을 감량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 1kg만 빠더라도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무릎 속 안에 들어가는 압력이 최소한 5kg 이상의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2, 3kg만 체중을 빼면 통증이 그러니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통증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조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시고요. 무릎이 아프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본인은 모르지만 무릎이 불안정하면 또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안정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퇴 근력 강화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대퇴 근력이 좋아지면 무릎의 안정성이 좀 증진되고 안정성이 높아지면 통증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무릎이 아파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찾으셔야 될 필요는 있으세요.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 같은 거 하시는 거 아주 좋고요. 통증이 좀 많이 있으실 때는 걷기보다는 자전거 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